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 정보에 속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본 뉴스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이 있던 그 해 한 남자가 워싱턴 DC의 한 피자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피자 가게 지하실에서 아동 인신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수천 개의 기사가, 수만 개의 댓글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피자 가게에는 지하실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총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건 한 명의 정신 이상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가짜뉴스에 이토록 쉽게 속을까요? 왜 진실보다 거짓이 더 빨리 퍼질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틀렸다는 증거를 봐도 믿음을 바꾸지 못할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MIT 연구팀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트위터에서 12년간 유통된 12만 6천 건의 뉴스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6배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정치 관련 가짜 뉴스는 20배 더 빨리 확산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봇이나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진짜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가짜 뉴스를 더 많이 공유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진실보다 거짓을 선택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짜 뉴스가 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화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바로 그걸 원합니다. 당신의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아몬드만 한 크기의 이 기관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합니다. 공포, 분노, 흥분, 이 모든 강렬한 감정들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극의 강도만 감지합니다. 더 자극적인 정보, 더 충격적인 이야기, 더 화나게 만드는 뉴스. 편도체는 그것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뇌는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당신의 뇌는 위험을 과대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부정성 편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짜 뉴스가 먹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부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그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 당신의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런 메시지들은 당신의 편도체를 직격합니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뇌는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교묘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 당신은 이미 이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진짜 힘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에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연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와 그렇지 않다는 증거 둘 다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자료를 봤는데도 사형 찬성론자들은 더욱 강하게 사형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더욱 강하게 반대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팩트를 보고도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제작자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마케도니아의 작은 도시 벨레스, 인구 5만 명의 이 평범한 도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미국 대선 관련 가짜 뉴스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신념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치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돈을 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가장 많은 클릭을 유도하는 건 가장 자극적인 거짓말이라는 걸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하나로 100만 번의 공유가 일어났습니다. 한 10대가 한 달에 1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가짜 뉴스 하나로요. 왜 사람들은 이걸 믿었을까요?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뉴스가 그들의 세계관에 딱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우리의 세계관에 맞는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당신이 보수적이라면 진보 정치인의 스캔들 기사를 쉽게 믿을 겁니다. 당신이 진보적이라면 보수 정치인의 부패 기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백신을 불신한다면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즉시 믿을 겁니다. 기후변화를 부정한다면 과학자들의 조작 음모론에 끌릴 겁니다.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이 플랫폼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분노가 가장 강력한 접착제라는 걸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을 연구한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정치 영상을 시청하면 알고리즘은 점점 더 극단적인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온건한 보수 영상을 보면 극우 영상이 추천됐고 온건한 진보 영상을 보면 극좌 영상이 추천됐습니다. 왜일까요? 극단적인 콘텐츠가 더 높은 참여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는 콘텐츠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더 많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더 많이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학습했습니다. 분노가 수익이라는 걸 이제 당신은 필터 버블 안에 갇혔습니다. 당신이 보는 뉴스, 당신이 접하는 정보, 당신이 만나는 의견들 모두 당신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것들 뿐입니다. 반대 의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은 차단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확신합니다. 세상이 정말 그렇다고, 당신이 옳다고, 그들이 틀렸다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까? 마늘을 먹으면 예방된다.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 황당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백신 거부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믿었다는 이유로 여기서 끔찍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똑똑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짜 뉴스에 속았을 때 더 위험해집니다. 왜일까요? 예일대학의 댄 카한 교수가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소양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과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기후변화를 더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고학력자들은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고학력자들은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기후변화를 지지하는 더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같은 과학 지식,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게 바로 동기화된 추론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추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론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신념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더 잘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명문대를 나왔다고요? 당신이 박사 학위가 있다고요? 그건 당신이 가짜뉴스에 면역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의 편향을 더 정교하게 포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덫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감정을 의심하세요. 어떤 뉴스를 봤을 때 강한 분노나 흥분이 느껴진다면 멈추세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간입니다. 가짜뉴스, 제작자들은 당신의 감정을 노립니다. 당신을 화나게 만들면 당신은 생각을 멈춥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이 꺼집니다.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러니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의도적으로 멈추세요.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가? 왜? 두 번째, 출처를 확인하세요.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처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출처만 찾습니다. 보수적이면 보수 언론을, 진보적이면 진보 언론을 신뢰합니다. 진짜 팩트 체크는 불편해야 합니다. 당신의 신념에 도전해야 합니다. 반대편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틀릴 용기를 가지세요. 틀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틀렸다고 인정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과학자들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질병이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의사들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가 인류를 진보시켰습니다.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틀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틀렸는데도 고집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편향돼 있다는 걸 알면 그 편향에 맞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길 수는 없어도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핀란드를 보세요. 2014년부터 핀란드는 모든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는 법, 출처를 확인하는 법, 조작된 이미지를 판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과는요, 2023년 조사에서 핀란드는 가짜 뉴스에 가장 강한 저항력을 가진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이 작동했습니다. 시스템적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대만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 대만 정부는 가짜 뉴스에 맞서 투명성과 신속한 팩트체크로 대응했습니다. 유머를 사용해서 가짜 뉴스를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지만 그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음번에 화나게 만드는 뉴스를 볼 때 멈추세요. 누르던 공유 버튼에서 손을 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일까?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왜 나를 화나게 만들려고 할까? 내가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을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짜 뉴스는 당신의 무지를 노리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확신을 노립니다. 당신이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요. 그러니 의심하세요. 특히 당신이 가장 확신하는 것들을, 당신이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진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복잡합니다. 진실은 당신의 세계관을 흔듭니다. 하지만 진실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의 뇌는 거짓을 선택하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게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기분 좋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보는 모든 뉴스에 물음표를 붙이세요. 당신이 듣는 모든 주장을 의심하세요. 심지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조차도요.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그 의심이 그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시대에 진실을 찾는 것, 그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한 질문씩, 한 의심씩,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